이 비례대표 후보들의 움직임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제 기억으로 지난 그 선거 때 미래한국당이 이제 그 비례정당으로 해서 선거에서 비례정당만 놓고 보면 미래한국당이 이겼습니다. 이때 한 700명 정도 후보가 모여서 그 경쟁을 했고 19명이 비례대표로 국회 배지를 달고 여의도에 입성을 했죠. 지금 좌파들은 야합 꼼수 정당을 만들어서 종북주사파 떨거지들을 다 끌어모아 가지고서 뭐 하여튼 비례정당 하겠다고 하고 있고요. 이에 비해서 우리 자유파 진영은 함께 하자고 그동안 계속 주장을 해왔지만 국민의힘은 아무래도 따로 비례정당을 만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미 그 자유통일당, 자유민주당, 또 우리공화당 등은 선거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이제 따로따로 비례 후보를 내고 경쟁할 수밖에 없는데 마지막 뭐 극적 타협의 여지는 여전히 있습니다만 전 그러나 비례정당의 속성상 이게 얻은 만큼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뭐 하나로 모이지 않더라도 따로 또 같이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역구는 여러 명이 경쟁해서 종다수 한 표라도 많이 얻은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어부지리도 있고 내부 분란으로 헐답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비례정당은 그렇지 않습니다. 비례정당은 그냥 각각 따로 뽑는 것이고 얻은 만큼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자유파 진영에서도 국민의힘의 그 비례정당과 자유통일당, 자유민주당, 우리공화당 또 태극기 애국세력이 함께하면 좋지만 따로 간다고 해서 뭐 절망적이다 뭐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각자 실력만큼 비례 의석을 가져가면 되는 겁니다. 자, 저는 중요한 것이 이 비례정당의 경우에는 지역구 선거를 하지 않고 또 홍보 전단을 만들어서 지역구에 가가오고 전달할 방법도 없습니다. TV 토론 기회도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런 비례정당 비례 후보의 특성을 감안해서 제가 이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이 비례 후보를 선정해야 한다. 특히 앞부분에 당선 확실권에 배치할 이 비례 후보들은 특별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첫째, 이게 말이죠. 비례정당은 후보 명단이 발표되는 순간 승부가 나버리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뭐 지역구에서 가가오고 호호 방문도 안 돼요. 지역구가 따로 없잖아요. 비례는. 대한민국이 전체가 비례 대표의 지역구나 마찬가지죠. 대한민국 전체가 대통령과 같이 대한민국 전체가 비례대표 후보자들의 선거구예요. 가가오고 방문도 안 되고 합동연설에도 안 되고 TV토론에서 비례대표 후보끼리 붙자 이것도 어느 방송사에서 기획을 하면 모를까 목소리 잘 안 됩니다. 알릴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다가 비례대표 후보 명단은 한 40명 정도 일괄 발표하거든요. 여기에는 당선될 사람도 있고 당선은 안 되지만 예비 후보로 당선된 사람이 그만둘 경우에 의원직을 승계할 예비 후보들도 쫙 있어요. 통상적으로 한 40명, 45명 정도 발표를 합니다. 여야당 말이죠. 그러면 갑자기 수많은 그런데 대부분은 잘 모르는 사람들의 이름이 쫙 올라가 있는 비례대표 후보 명단이 되는 거거든요. 여나야나 비례대표 후보를 영입해서 발표를 할 때는 다 나름 그 분야에서는 굉장한 성공을 거뒀거나 스토리가 있는 사람들을 엄선해서 하겠지만 그러나 그거는 그 분야의 이야기이고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저 사람 누구예요? 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많이 이름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첫 번째로 강조하는 것은 뭐냐?
설명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 우선 앞순위의 자리를 차지해야 된다 이겁니다. 설명하기 시작하면 이미 사람들이 이 사람 잘 모른다는 걸 전제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 사람은 이런 일을 했고 이런 경력이 있고 이렇게 훌륭해요 라고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비례대표는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냥 이름 한 석자 가지고서 승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이 필요 없는 사람을 비례대표 앞순위에 배치를 해서 강력한 임팩트를 줘야 된다 이겁니다. 저런 사람이 자유파의 비례대표네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역으로 얘기하면 저기 봐라 또 저런 사람이 올라갔네가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조국이다, 윤미향이다, 송영길이다, 추미애다 그러면 설명이 필요 없잖아요. 우리 국민들한테 조국이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윤미향이가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설명을 따로 안 해도 아이고야 조국이래, 야야야 윤미향이래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좋은 의미에서든 나쁜 의미에서든 설명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더불어민주당 종북주사파의 꼼수 위성정당은 아마도 설명이 필요 없는 나쁜 사람들로 쫙 채우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유파 진영의 비례대표의 앞순위에는 정말 설명이 필요 없는 좋은 사람들로 딱 채워야 돼요. 저쪽은 설명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는 설명하고 있으면 지는 거예요. 설명이 필요 없는 그런 좋은 사람들로 비례대표 앞순위를 채워야 된다. 그러려면 인지도가 높아야 돼요, 우선. 누가 봐도 이름 석자만으로 그 사람 할 정도의 인지도가 있어야 돼요. 대중성이 있어야 돼요. 인지도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누군가를 비례대표로 추천을 했는데 사람들이 누군지 몰라서 설명하러 다니기 시작하면 이 비례대표 게임에서는 지는 겁니다. 이름 석자만으로 설명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 앞순위를 차지해야 한다. 그럴 수 있는 대중적 인지도가 높아야 되고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적극 발굴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4년 전에 미래한국당은 비례대표 1번을 윤주경이라는 사람을 공천했어요. 근데 윤주경이라는 이름만 가지고서는 사람들이 누군지 잘 몰랐을 거예요. 아마 지금도 잘 모르실걸요? 그런데 비례대표 1번이래. 윤주경이 누구야? 할 때 길게 설명 안 했어요. 윤봉길 의사의 손녀입니다. 이것으로 모든 설명이 끝나잖아요. 윤봉길 의사의 손녀입니다. 더 설명이 필요한가요? 네. 이 짧은 한마디에 많은 스토리가 담겨져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공천해야 됩니다. 청년, 여성, 광화문 태극기 애국세력 공천해야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름만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한두 마디로 딱 그 스토리를 설명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23살에 탈북해서 지금 우리나라 이 미사일 무기체계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한 줄의 설명으로 이 모든 것이 설명될 수 있는 그런 아주 임팩트 있는 스토리가 있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부류는 이런 설명조차 필요 없는 높은 대중성과 인지도를 갖춘 사람들이에요. 설명이 필요 없는 사람들. 두 번째 부류는 설명은 하되 길게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 윤봉길 의사의 손녀입니다. 길지 않잖아요. 탈북한 사람인데 미사일 개발하고 있습니다. 길지 않죠. 그리고 이 짧은 설명으로 충분하잖아요. 이건 스토리가 강력한 임팩트 있는 스토리가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진짜 험지에서 고생한 사람들 비례대표 공천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자유파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 수도권이 험지다, 강북이 험지다 하지만 호남만한 험지가 있습니까? 호남 같은 험지가 있냐고요. 우리 자유파 입장에서. 그래서 저는 호남 지역에서 2번 이상 출마해서 떨어진 사람, 그 바보입니까? 붙을 줄 알고 나오는 사람이 있겠어요? 이정현은 예외. 이정현은 예외. 이정현은 이기기 위해서 나간 겁니다. 지금도 이기기 위해서 출마하고 있어요. 근데 이정현을 빼놓고는 호남에서 출마하는 우리 자유파 후보는 누구나 다 이기는 거 아예 생각도 안 하고, 그러나 내가 아니면 이 호남을 누가 지키리. 그렇게 해서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뛰어들었잖아요. 그게 어쩌다 한 번이면 모르겠는데 두 번, 세 번이면 그 정치인의 진정성을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바로 그런 정말 현지에서 발 딛고 현지에서 호남이라는 높은 벽을 돌파하기 위해서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두 번, 세 번 바위에 부딪혀서 머리에 피가 깨지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비례대표로 공천을 해야 돼요. 그동안은 호남 배려한다 그러면서 실제로는 고향만 호남이고 주로 서울에서 활동한 장차관 출신들을 공천을 하고, 이걸 호남 분들한테 우리 호남 사람 공천했어요, 받아들이세요라고 해왔어요. 그거 아닙니다. 적어도 호남 지역에서 질 줄 뻔히 서로가 알지만 두 번, 세 번 당을 위해서 온몸을 던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 중에 단 한두 명이라도 비례대표로 공천을 해서 정말 호남이라는 이 험지에서도 열심히만 하면 길이 열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다시 정리합니다. 비례대표 선정 첫 번째, 설명이 필요 없는 사람들. 이름 석자만으로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사람들을 전면에 배치해야 된다. 둘째, 이름으로는 누군지 잘 모르나 한두 마디 설명으로 확실하게 이해시킬 수 있는 강력한 스토리가 있는 사람들을 배치할 수 있어야 된다. 셋째, 진짜 험지에서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안 될 줄 뻔히 알면서 계속해서 도전해왔던 사람들을 상징적 차원에서라도 비례대표로 배려해줘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전국정당으로 큰소리 칠 수 있고 전국정당으로 나가자라고 소리 지를 수 있다. 네, 이런 원칙을 가지고 비례대표 후보 공천이 정말 멋있게, 야, 누가 봐도 야, 진짜 뭐 저쪽에 저 허접한 저 비례대표에 비해서는 정말 우리 자유파의 당당함과 품격을 보여줬다 라고 하는 평가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비례대표 공천이 이루어지게 된 것을 기원하고 기대하고 또 촉구합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